오늘도 당신만의 땡땡땡을 채워가는 이야기. 여기서 땡땡땡은 그날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채워지는 말입니다. 어떤 날에는 위로, 어떤 날은 용기, 그리고 오늘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땡땡땡 낭독가 오늘입니다. 살다 보면 한번 닫아둔 뒤로 다시는 열지 못한 문 같은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은 대단한 결심보다 작은 호기심 하나로 먼저 열리기도 하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래 잠겨있던 문이 다시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인지, 어떻게 열렸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비밀의 화원,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지음. 오늘도 땡땡땡 각색. 때는 1900년대 초,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메리 레녹스는 인도에서 영국인 부모 아래 자랐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다지 응원하고 싶지 않은 아이입니다. 부모님은 늘 바빴고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메리는 원하는 것을 곧바로 얻는 데 익숙했고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는 서툴렀습니다. 내가 싫다잖아요. 지금 가져와요. 메리의 말투랍니다. 아무도 이 아이에게 안 된다고 말해주지 않아 메리는 자기 마음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택에 콜레라가 퍼졌습니다. 오염된 물과 위생 문제로 번지던 무서운 병이었지요. 사람들은 갑자기 쓰러졌고 집안은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아무도 메리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집을 살피러 온 병사들이 방 안에 남겨진 아이를 발견했지요. 이 아이가 여기 있었군. 까맣게 잊혔었네. 여기서 잠깐 메리가 울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하인들도 모두 사라진 뒤였지만 메리는 아직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메리는 영국 북부 요크셔에 있는 고모부 아치볼드 크레이븐 씨의 저택으로 보내졌어요. 기차역에는 메들록 부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고모부 댁의 가정부였지요. 그녀는 친절하지는 않았지만 해야 할 말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메리 아가씨, 기억해 두세요. 저택에서는 조용히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복도의 문들 함부로 열지 마십시오. 주인님은 사람을 피하시는 분이에요. 메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거친 들판, 황야. 거칠 황에 들판야.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황량한 들판이죠. 바람은 쉬지 않고 불었고 그 바람 소리는 때때로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택은 넓고 어두웠습니다. 방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고 복도는 길고 차가웠지요. 인도에서도 혼자였지만 이곳의 혼자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기에 바람 소리까지 함께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하녀 마사가 들어왔습니다. 메리보다 훨씬 꾸밈 없고 솔직한 아이였지요. 아가씨, 혼자 옷 못 입어요? 난 그런 거 안 해도 됐거든? 그럼 이제부터 하면 되죠. 마사는 조금도 비굴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말했지요. 메리는
그런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마사는 황야에서 동물들과 어울리는 동생 디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새와 여우와 양들이 디콘 곁을 따르고 황야의 바람도 그 아이를 알아보는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집에는 10년째 잠긴 정원이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주인님 부인께서 살아계실 때 아주 아끼시던 화원이었대요. 그런데 부인께서 돌아가신 뒤 문을 잠가버리고 열쇠도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없애버렸다고? 네, 아무도 못 찾게 하려고요. 메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이야기만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메리는 바깥을 걷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걷고 나면 배가 고팠고 전보다 밥도 잘 먹게 되었지요. 자기 손으로 모자를 고쳐 쓰고 혼자 신발을 챙겨 신고 황야의 바람을 맞으며 걷는 동안 메리 안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비 오는 밤, 메리는 긴 복도 어딘가에서 아이 울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메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때 메들록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메리 아가씨, 돌아가세요. 이건 바람 소리일 뿐입니다. 바람이 그렇게 울기도 하나요? 메들록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메리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는 잠긴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도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은 정원에서 늙은 정원사 벤 웨더스태프를 만났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노인이었지요. 그런데 가슴이 붉은 울새 한 마리 앞에서는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울새는 메리 곁을 맴돌더니 담쟁이 아래 흙을 쪼아댔습니다. 메리가 손으로 흙을 헤쳐보니 거기엔 작은 녹슨 열쇠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메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쩌면 마사가 말해준 그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음날 담쟁이 덩쿨을 더 헤쳐보니 벽 한쪽에 오래된 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메리는 열쇠를 끼워놓고 조심스레 돌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오래 버려진 정원이었습니다. 엉킨 장미줄기, 마른 가지, 축축한 흙,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은 오랜 시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은 죽은 곳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지마다 끝에 연두빛이 어리고 있었고 흙 아래서는 어린 싹들이 밀려오고 있었지요. 살아있어. 메리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날부터 메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화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잡초를 뽑고 마른 가지를 들추고 흙을 손으로 고르기 시작했지요. 왜 그렇게 했는지 메리 자신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저 그곳에 있으면 가슴이 조금 덜 답답해졌고 손끝에 흙이 묻을수록 마음속 무언가도 조금씩 풀리는 듯 했지요. 어느 날 화원 가까이에서 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메리가 고개를 들자 떡갈나무 아래 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동물들이 그 둘레에 자연스럽게 모여 있었지요. 마사의 동생 디콘이었습니다. 디콘은
메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가만히 웃더니 말했지요. 울세가 아가씨 이야기를 해줬어요. 메리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자기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디콘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맑았고 무엇 하나 억지로 알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조용히 문을 열며 비밀의 화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아요. 비밀은 고요할수록 잘 자라거든요. 디코는 씨앗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했지요. 같이 살릴 수 있어요. 메리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혼자 숨기던 비밀이 아니라 함께 돌볼 수 있는 비밀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그 무렵 폭풍 치던 밤마다 들려오던 울음소리의 주인도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복도 끝방 안 커다란 침대에 창백한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유령이니? 소년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니야, 메리야. 너 왜 울어? 난 곧 죽을 거야. 사람들이 늘 그렇게 말해. 소년의 이름은 콜린 크레이븐, 메리의 사촌이었지요. 고모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콜린은 태어난 뒤부터 약한 아이로 여겨졌고 어머니는 콜린을 낳은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슬픔을 견디지 못한 채 집을 비우곤 했고 아이 주변의 어른들은 늘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콜린은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믿게 되었지요. 메리는 콜린을 불쌍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속삭이는 사람들 말이 다 맞아? 콜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 뒤로 메리는 콜린의 방을 드나들며 비밀의 화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꽃이 올라오고 있어. 바람이 달라. 흙냄새가 좋아. 콜린은 들을수록 궁금해졌습니다. 나도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어. 메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 밖에 나가면 달라져. 어느 날 콜린은 또다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등이 굽을까봐, 아버지처럼 될까봐. 자기는 결국 죽을 거라며 겁에 질려 울었지요. 메리가 그 앞에 서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너 지금 무서운 거야. 정말로 아픈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그리고 조용히 콜린의 등을 짚어주었습니다. 봐봐. 지금 여기에서 네가 겁내는 건 없어. 콜린은 떨리는 숨을 골랐습니다. 그 말이 완전한 치료는 아니었겠지만 누군가 처음으로 자기 두려움의 이름을 정확히 짚어주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다르게 남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메리와 디코는 이른 아침 어른들 눈을 피해 콜린을 화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꽃냄새와 흙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수선화와 크로커스가 봄빛 속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지요. 콜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살아있어. 메리가 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살아있어. 콜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스스로에게 들리도록 말했지요. 나도 너를 믿어볼게. 그날 이후 화원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비밀 장소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연습을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콜린은 조금씩 더 오래 앉아 있었고 조금씩 더 멀리 걸었으며 마침내 휠체어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랐을 때 콜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서 있었지요. 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모자를 벗고 도련님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콜린은 그것을 마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봄이 오고 씨앗이 올라오고 자기 몸 안에서도 다시 힘이 차오르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힘. 콜린은 그것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 무렵 유럽을 떠돌던 아치볼드 크레이븐 씨는 문득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가 꿈속에서 자기를 부르는 것만 같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담쟁이 벽 앞에 섰습니다. 자기 손으로 잠그고 자기 손으로 잊으려 했던 문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치볼드 씨가 문을 밀자 꽃향기와 햇빛 그리고 아이들의 숨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꽃들 사이에서 한 소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콜린이었습니다. 창백하고 겁 많던 아이가 아니라 볼이 붉고 눈빛이 환한 아이였지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아치볼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콜린은 아버지에게 걸어갔고 아버지는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슬픔이 그 정원 안에서 조금씩 풀려나오고 있었습니다. 메리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은 스스로 피어나지요. 누군가 잊고 있어도 계절이 오면 다시 싹을 틔웁니다. 사람의 마음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것인지 모릅니다. 너무 오래 닫혀 있었더라도 한 번쯤 다시 봄을 맞을 수 있는 것. 황야의 바람은 그날 더 이상 울음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깊고 조용한 숨처럼 마치 오래 살아있었던 것의 숨결처럼 들렸지요. 이야기가 끝났어요. 우리 작은 땡땡이들. 이야기 잘 들었어요? 메리도 콜린도 처음부터 씩씩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메리는 늘 뾰족했고 콜린은 늘 무서워했지요. 그런데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매일 조금씩 화원에 나오다 보니 어느 날 두 아이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아보는 일, 화분에 물을 주는 일, 혹은 밀어두었던 마음 하나를 살짝 들여다보는 일도 좋겠지요. 그럼 이야기의 여운을 어른 땡땡이들과 나누겠습니다. 어른 땡땡이들. 살다 보면 스스로 열쇠를 묻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아팠던 마음은 다시는 열지 않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믿게 되니까요. 그런데도 봄은 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가지 끝에도 연두빛이 걸리듯 잠가둔 마음에도 다시 살아나는 기척은 찾아옵니다. 오늘 밤 꼭 문을 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문이 아직 내 안에 있다는 것만 조용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땡땡이들도 어른 땡땡이들도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만의 땡땡땡을 하나 떠올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땡땡땡이었습니다.